안녕하세요, 박광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 로집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정보나 아니면 사연 아니면 어떤 그런 상담들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캐주얼하게 혹은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겁게 좀 이 손해배상 관련된 그 정당하고 공평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손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일단 손해가 안 생기게 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손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거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잡다면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언제든 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하고 공평한 손해를 배상받거나 배상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126만 건이라고. 진짜 네. 많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이 126만 건 교통사고 전부에 뭐 손해사정사나 이 변호사들의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그 손해 전부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집사 손해배상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 이 박 변호사님 비롯하여 부장판사 출신인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나 저희 실무에서 능통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들, 네. 그리고 뭐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 그리고 심지어 공학 박사님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네, 이런 전문가들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이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네이밍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슬슬 떡상하면은 푸짐한 경품을 걸고 컨텐츠 네이밍 공모 한번 걸겠습니다. 박민아 변호사와의 저녁 식사 같이 걸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좋은 방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쵸, 소통을 해보는 게 네. 가장 좋겠죠. 소통을 하고, 근데 또 너무 막 이렇게 변호사 자문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손해에 대한 고민 이런 방향으로 좋네요. 네, 내가 사고를 당했고 이런 손해를 입었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혹은 뭐 나의 과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라는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고민을 상담하는 느낌으로 저희도 또 그 고민을 상담받고 같이 그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저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같이 일했던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박 사장님이요. 그분이 또 하필 교통사고를 최근에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가해자라고 해야죠. 이제 가해자 측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실 비율을 이렇게 후려치고 있더라고요. 몇 대 몇으로.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정확한 내용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이분이 생각할 때는 나 이 정도 과실 아닌 것 같은데 잡고 있는데, 이제 상대방에서 당신의 과실 이 정도입니다. 뭐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걸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바로 전화 받으시네. 변호사님 전화는 제일 받아요. 근데 여성분 목소리가 들리시네요? 네, 제가 또 미모의 이 손해배상계 목소리만큼 얼굴도 예쁜 박민아 변호사님을 네,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카우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보다 이 훨씬 이 법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예가 깊고,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님이시라 지금 또 좀 고민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그거 들어보고 또 필요한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제가 그 지난주 정도에 아침에 이제 차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좀 급한 상황이었어요. 오전에 이제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가지고 3차선 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진을 이제 신호가 바뀌자마자 조금 이제 빨리 이제 밟았던 거죠. 네. 거기가 이제 50도로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뭐 중간쯤 통과했을 때 한 65, 뭐 7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제 신호는 제가 정확하게 가긴 갔는데 그 반대편 그 오른쪽 차선에서 좌회전을 받는 차량이 이제 이렇게 좌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막 크락션을 막 눌렀죠. 빵빵 했는데 그걸 이제 못 듣고 못 멈춘 거예요. 아, 네. 좌회전하는 차량이.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보험사에서 전화하기를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초록불에
네네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호 위반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위반한 거니까 100%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네. 보니까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보통 2대8 이 정도면 네. 제가 이제 수긍을 하려고 했는데 5대5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냥 신호위반 간 것 뿐인데. 네네. 네, 근데 그게 직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50도로에서 조금 이제 과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 보험사에서 네네. 제가 이제 자기도 신호 위반했고 너도 이제 속도 위반을 했으니까. 속도 위반을 했으니까 이 쌍방 과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던 거고. 네. 네, 변호사님께서 좀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렸던 건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십사 해가지고. 네네. 저도 이거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그 유튜브 컨텐츠 찍잖아요. 그냥 뭐 박 사장님 저기 신상은 안 나오게 이거 컨텐츠를 좀 올려도 그거 괜찮나요? 박 사장님?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 한번 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어디 다치신 데는 많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다행히 네네. 저쪽도 저도 이제 네네. 다치지는 않았고 네네. 둘 다 차만 좀 이제 상한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차는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부서진 상태인가요? 네, 그렇죠. 상대방 차가 네. 고급차여가지고 일단은 렌트비랑 포함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아이고. 우리가 상대방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나 봐요. 그러게요. 3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는. 그래서 네. 포르쉐 차입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그 사실관계 살짝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박 사장님께서 이 속도를 좀 받고 있었는데 그 초록불에서 이제 제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서 이 왼쪽으로 이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크락션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계속 잘 안 하고 무시하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추돌 사고가 난 거 맞죠? 박 사장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박 사장님 차도 그러면 많이 부서졌겠어요? 어느 제 정도? 차도 비슷하게 부서져서 저는 이제 당연히 100대 0이 나올 줄 알고 10대 빵이라고 하죠. 나올 줄 알고 좀 제대로 좀 고치고 싶은데 이 경우라서 지금 아직 좀 보류하고 있거든요.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차를 바꿔야 되려는 거예요. 얼마나 과속을 하신 거예요? 10km, 그러니까 규정속도보다는 조금 더 밟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20km 정도 맥시멈. 그러면은 지금 박 사장님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혹시 약식 명령 받으셨습니까? 과속으로. 벌금 정도 나오더라고요. 벌금을 받았구나. 과속 벌금. 네, 이게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좀 되네요. 이게 보험사에서 이제 많이 쓰는 전략인데 맞아요. 벌금을 받았으니까 너도 과실이 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 사장님 이제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 보험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과실 50%이다. 이런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과실로 법원에서 바로 인정이 되나요? 일단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네. 이게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빨리 유사한 찾아주세요. 판례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저희 변호사들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을 바로 전달해 주는 것보다 이 판례라는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가시면 또 박 사장님도 나중에 누구랑 저 이제 보험사랑 얘기할 때 훨씬 더 좀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근거가 같으니까. 확실하니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지금 판결이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네.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탓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제3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이 된 것일 뿐 이 과실 비율이 피고 차량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박 사장님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가 박 사장님의 과실 비율이 높아서는 아니고 그렇죠. 네네네. 이 교통사고 이제 특례법 이제 관련돼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박 사장님 혹시 그 교특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조금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10대 중과실이니 이런 거만 들어봤지 사실 저희는 이런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라 보험사들 말만 믿고 그냥 5대 5일 거라고 생각하고 벌금 나온 사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쫄아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벌금 나왔으니까 쟤네 말대로 나도 과실 있나 이렇게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약식명령 받으셨으면 또 무섭죠 거기. 네. 그러면은 혹시 저 박 사장님 시간 좀 되시면은 저희가 네. 이 교특법 관련돼서 살짝 설명해드리고 아 네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리는 한번 판단을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그 교특법 그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이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에 네.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특례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네. 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네.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예외적으로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아 네. 근데 이 3조 2항 단서 이게 네. 뭔가 네. 봤을 때 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3호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가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 사장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셔서 이제 공소가 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제한 속도를 이제 준수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거니까 그럼요. 이 예. 교특법 특례에 따라서 그냥 공소 제기조차 못하고 이제 끝난 건데 박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쁘시고 이 클라이언트도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속도를 밟았던 게 이제 이렇게, 원인이 돼서 네, 그렇다고 보험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입이 되어 있어도 공소가 처벌을 네,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과속을 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과속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고 무조건 과실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당연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박 사장님의 과실이다, 박 사장님의 과실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네, 그런 이제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하니까 네. 이제 뭐 당연히 공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이게 50대 50 비율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네네. 좀 억울했던 게 네네네. 그 좌회전이 사실 저는 이제 신호가 있는 도로였고 네네. 그분은 좌회전할 때 이게 비보 곳이었어요. 아, 이거 중요하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비보로 이제 너무 슬금슬금 넘어오려고 할 때 이제 빵빵했던 거고 네. 그분은 이제 제가 멈출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아. 요거는 좀 이득 사항이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보험사에서 이제 50% 조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판단했을 때 이제 과실 비율 대충 이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이 아름다운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네, 과실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 부분 조금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비보 좌회전 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판례에 이제 어떤 주의적인 판단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보통 이제 좌회전하는 차량에게는 자신이 통행하는 교차로의 차량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이런 그런 차량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게 교특법에서도 그렇게 부과를 하고 판례도 이 좌회전은 특별히 이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류적으로는 이 비보 상황에서 좌회전 사고를 냈다 하면은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 많게는 한 100%까지 이 좌회전 차량에 이제 과실을 인정하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과실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 자체는 조금 이렇게 부당하고 좀 터무니없는 네, 우리 맞습니다. 박 사장님 돈 많은 거 알고 후려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좌회전 비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사람 과실이다. 또 그렇게는 이제 판례가 인정을 또 쉽사리 하지 않아요. 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제 유사한 사안에서 그러니까 좀 과속을 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들어왔다. 하면은 보통 판례가 과속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 20에서 30 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비보원 좌회전을 들어오고 있는 그 차량 이제 운전 가해자에게는 한 70에서 80% 정도 네, 그 정도로 과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보 좌회전 하고 있는 운전자의 과실이 이제 저와 이제 박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는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도 정말 이거는 약간 협상 카드로 조금 이제 높게 부른 거네요. 그렇죠. 이제 50에서 점점 이제 맞춰가지고 줄이려고 하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이제 흔히 뭐 시쳇말로 호구 하나 잡았다 싶으면은 일단 50%는 네. 굉장히 부당해 보이기는 하네요. 네네. 박 사장님 또 이거 가지고 또 소송 가고 그러면은 시간도 뺏기고 네네. 피곤하잖아요, 박 사장님. 네. 이런 걸로 소송 가시면 안 되고 이제 큰 건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 협상 대리를 저희 이 정말 그거는 진짜 유용한 것 네, 같아요. 실력 있는 네. 전문가들, 이제 실력 있는 변호사들, 손해배상 상사들, 아니면 이제 실력 있는 이제 뭐 이제 보험사 출신 전문가들이 이 협상 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것도 하고 네. 계시나요, 변호사님? 이제 곧 이제 그 서비스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혹시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좀 미루시죠? 내일 뭐 협상하자고 이제 뭐 합의하자고 하는데 네네네. 기다려봐야겠네. 아 이건 장난이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법과 이제 판례에 근거한 그럼요. 네 그리고 미모에 근거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말씀드린 과실 비율, 비보 좌회전 들어왔을 때 판례의 어떤 주류적인 태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험사에 연락이 왔을 때 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가지고 좀 강하게 어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50%는 아니라고 강하게 이제 나가도 되겠어요? 네 50%는 심했습니다. 심하지 않았나요? 너무 후려 친것 같네요. 네. 제가 봐도. 네 박사님 너무 저희 또 이렇게 콘텐츠에 도움 주시고 또 저희가 또 도움이 됐다면은 네, 아유 너무 저도 기쁘네요. 도움이 되고 좋죠. 아 네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튜브 이제 이거 네. 홍보하는 기념으로 저희 그 이거 의견서를 써주시는 거죠, 변호사님? 여기서 저희 원래 5만 원 받는데 그렇게 싸요? 사실 의견에서 5만 원도 뭐 거저죠. 네. 아 그럼요. 좋은 사연 주셔서 네, 언제든지 저희가 오시면은 네, 저희가 또 그 박민아 변호사와 그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릴게요. 아, 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될 때 방문해 주시고 저희 네 조만간 술 한잔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사장님과 이제 통화 끝나고 이제 저랑 이제 박 변호사님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교특법 이 처벌 특례 관련해 가지고 뭐 저희 변호사도 헷갈려요. 변호사 시험 끝나면은 다 까먹고. 맞아요. 네. 좀 특이한 조항이긴 한데 네네네. 이게. 그래서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네. 그리고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 왜 이런 법을 만들었지 이런 거 조금 간략하게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설명을 드리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특법 제4조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라고 네. 이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원칙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네, 교통사고가 났을 그때 때.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원칙적으로는 뭐 업무상 과실치상, 뭐 과실로 인해서 누군가를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참 특이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죄가 안 된다는 소린가요? 뭐 그거는 민사상, 형사상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네네.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 경우에는 뭐 네. 피해자가 원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아, 네. 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얘기 하면 저희 어려워요. 네, 일단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뭐 도주한다거나 교통사고를 냈고 아니면은 사고 장소로부터 유기를 한다거나 이런 뺑소니 범죄들이 있고요. 악질 범죄. 그럼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아, 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음.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네네네. 특례법을 네네. 이런 거를 혹시 아시나요? 아, 네. 변호사님? 이게 사실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10대 중과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사회적으로 집탄받고 좀 위험성이 크다 이런 범죄들은 사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네. 그런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미한 범죄들, 경미한 교통 범죄, 네,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음부터. 네.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이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위반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고를 일으킨 거고, 그럼요. 네 이제 이 반법률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거를 법이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표시를 한 게 참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참 명쾌하게 정의를 해줬는데 이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네. 이렇다고요. 전과자를 양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 네, 손해의 정보를 신속히 하는 데 있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건수가. 그렇죠. 왜냐면은 이 자동차 운전이라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럼요. 엄청 그럼- 많이 일어나죠. 네, 운전하시죠. 하죠. 네, 그러면 잠재적 가해자란 말이에요. 너무 무섭네요. 이 잠재적 가해자를 전부 다 내가 다 처벌하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 국민 뭐 범죄자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가 일상인 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모두를 다 전과자를 양성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렇군요. 네, 그런 논의도 깔려 있고 또 중요한 게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쵸, 운전하려면은 음. 무조건 보험에 네. 가입해야 되죠. 이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이 범죄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들 손해를 보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손해의 정보를 신속히 하는 데,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에 있는 거예요. 피해자 구제. 일단은 피해자를 구제를 한 후에 뭐 네네, 청구하는 어떤 거를 나중에 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가 면책해주겠다라는 어떤 입법자의 결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런 게 많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형사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라. 일종의 금융치료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게 우리 입법자들이 저희가 뭐 욕할 때도 있지만은 대단한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게 필요한 것도 네. 많이 있어요. 저희 요즘 네. 금융치료가 이제 최고의 치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금융치료를 이미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법으로 정해놓은 입법자들 칭찬해 그런 법 조항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콘텐츠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번에 또 교통사고 저희가 일단 교통사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거나 뭐 과실에 관련해서 궁금하다 그런 어떤 사연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 아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아래 이메일과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 저희 뭐 제보 주시면은 글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박사님처럼 저희랑 통화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잠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상담한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많이 고민 상담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